네, 그다음에 이제 챕터 9, 챕터 9 여기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방사선 치료 부위에 적합한 고정기구와 치료 기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지금 헤드앤넥 쪽에 목 쪽에 방사선 치료를 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게 IMRT예요. IMRT인데 이게 왜 IMRT냐 그러면은 그냥 3D로 치료한다 그러면은 요런 형태의 그냥 등설령 분포가 나옵니다.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뭐예요 이거? 여기에는 많은 설령을 주고 여기에는 일정 설령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조절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요게 IMRT 치료 기법입니다. 색깔 보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IMRT인데 IMRT 중에서도 뭐 V맷을 했냐 뭐 이런 거는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V맷으로 치료를 했냐 뭐 통호를 했냐 이거는 구분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세기 조절을 해서 이렇게 설령분포를 달리했다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은 고정기구, 목쪽이죠. 목쪽 치료하기 때문에 뭐예요? 터모플라스틱 몰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 기법 뭐예요? 지금 아니고 순방향도 아니겠죠. 역방향이면 맞을 건데 세기 변조 방선 치료고요. 호흡 동조 방선 치료는 리버나 또는 아니면 폐 쪽, 상복부 쪽 치료할 때 사용하는 거죠. 예,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치료 기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지금 이거 보시고 이게 IMRT입니다. 이건 그냥 IMRT예요. 보시면은 방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쪽으로는 설량을 많이 준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쪽으로 줬을 때도 여기는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여기가 정상 조직이거든요. 중요하게 보호해야 되는 정상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뭐 방광이고 여기 뒤에는 또 이제 직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데로 설량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죠. 요거 피해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가 세기를 변조해서 여러 빔넷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IMRT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종양 부위예요. 종양 부위고 종양 바로 옆에는 바로 정상 조직이 많이 붙어 있어요. 방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사이에 설량 차이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위치가 달라져도 엉뚱한데 방사선이 들어갈 수가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IGRT를 해서 정확하게 환자를 셋업을 하고 나서 치료를 하는 방식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상 조직과 종양 자직의 설량 차가 크다. 그렇죠? 맞습니다. 두경부와 골반부에만 적용이 가능한 치료기법 아니죠. 전신에 다 가능합니다. 동적 쐐기 필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쐐기 필터 역할을 MLC를 이용해서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쐐기 필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정기구를 사용하여서 방사선 치료 용적을 크게 개혁하였다. 방사선 치료 용적이라고 하면은 뭐 PTV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고정기구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PTV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큰 거랑 종양이 이만한데 오차가 많기 때문에 고정기구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셋업 오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PTB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4D CT를 찍고 4D RT를 한다 그러면은 PTB를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자, 각각의 치료 기법은 이렇게 해서 답 두 개죠. A, B 따로따로 답을 적는 겁니다. A는 뭐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조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벽돌 형태로 이렇게 땅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땅 들어가고 여기서 하나 땅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일 평면이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조사야가 한 번에 딱 들어가는데 해박적 구조도 볼 수 있고 이게 무슨 특징이에요? 3D CRT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웨지도 들어왔네. 그래서 1문, 2문, 3문 조사. 요거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어요? 요 등설령 분포 곡선을 보시면은 이 파란색 영역이 이렇게 돼 있죠? 이쪽 방향으로 안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요거는 3D CRT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V맷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의 MLC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간 거고 워낙 그다음에 여기에서 갔다가 반대쪽에서 이렇게 한 번 더 가서 치료한 거예요. 왜 이쪽으로 안 갔냐? 여기 종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은 정상 조직을 많이 투과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만 돌려서 치료하는 방식인 거죠. V맷입니다. 용적 변조 회전 방사선 치료.
비그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 MLC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는 광자선, X선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다음에 톰 테라피는 아니에요. 이거는 선형가습기를 이용한 치료 기법입니다. 순방향이 아니죠. 왜냐면 MLC를 이렇게 일일이 사람이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역방향 치료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는 여기가 지금 심장이 있고 이 폐, 정상 조직 폐를 보호할 거고 여기에도 설량을 적게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50% 이하로 방사선 줄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한 95% 이상 몇 센티그레이 뭐 60cm를 줄 거야. 너가 계산해. 알아서 계산하고 MLC 알아서 너가 계산해. 이게 역방향 치료 계획입니다.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IMRT의 경우에는 세게 필터 사용하지 않고요. 투 아크를 이용해서 치료했다. 여기 답입니다. 한 방향, 두 방향. 자, 그 다음에 요거 치료 기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마찬가지로 24, 6 이렇게 돼 있죠. 토탈 그레이, 데일리 도즈 이렇게 돼 있으니까 6, 4, 24, 4회 치료한 거죠. 총 설량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하루 설량이 높죠. 그래서 종양의 크기가 작고 설량이 5회 미만 SBRT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이버나이프로 한 거예요. 펜슬빔이 이렇게 있죠. 있고 이렇게 종양이 작고 이건 렁쪽이 치료하는 거죠. 호흡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치료해야 되는 부위 SBRT. 네, 어디 있어요? 종이적 최고 방사선 치료. 자, 요거 구분하시겠어요? 이제 요거 뾰족뾰족하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IMRT. 근데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회전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아주 저설량 영역을 지운 거예요. 여기도 원래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회전해서 한 바퀴 치료했기 때문에 이게 좀 둥근 형태의 등설량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V 메시입니다. 그다음에 요건 뭐겠어요? 그러면 왜 밖에 아무것도 없지? 근접 치료입니다. 예, 조직 내 조사 근접 치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위원소를 여기다 갖다 놓고 치료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량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영상의 치료법의 특징. A, IMRT, 비동일면 조사를 이용하죠. 순방향이 아니고 역방향이고 다양한 소조사면으로 조사한다. 맞죠? 호흡을 정지하지 않고 일정한 호흡에서 하고 종양에는 불균등한 설량이 조사되지만 조사되는 빔의 설량 분포는 균등하지 않고 각기 다르게 들어가죠. 조사되는 빔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조사되는 빔이라고 얘기하는 조사되는 빔의 균등해요 안 균등해요. 여기 이렇게 뾰족게 나왔잖아요, 그죠? 균등하지 않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와 같이 치료 가능. 여기 지금 보시면은 쭉 이어져 있죠. 쭉 이어져 있고 회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등설량 부곡선이 전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설량 부가 형성이 돼 있죠. 토모입니다. 토모.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좌우 RT, LT 치료하고 여기 PA빔 하나, PA빔 둘 분할돼 있죠. 요 선형가속기. 그다음에 여기 앞에 복부 쪽에 설량이 많이 들어가 있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A는 뭐예요? 토모테라피. 혹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V맷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이렇게 안 낼 것 같긴 한데 그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다음에 이 B는 뭐예요? 선형가속기 라인나 그쵸? B 그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양성자선 치료 아니죠? 아니고 두경부 머리만 치료하는 거 아니죠? 척추는 전자선 1문조사기 때문에 전자선 아니에요. 광자선으로 1문조사 하는 거예요. 여기 SSD 기법, 여기는 SAD로 치료합니다. 여기는 머리 쪽은 대양 이문조사기 때문에 두경부는 콜리메이터의 각도를 주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방사선 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은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리메이터 각도를 이 빔 방사 각도에 맞게끔 틀어줘야 돼요. 머리 쪽은. 오케이? 그다음에 사이버 나이프로 치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넓은 부위를 치료하기 때문에 사이버 나이프는 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 5cm 미만으로만 치료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X선 PDD 그래프인데 고에너지 X선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PDD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에너지죠. 에너지, 요거는 조사야. 요거는 뭐예요? SSD입니다. 보시면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커지면은 여기 피부 설량이 내려가요. 피부 설량이 내려간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Dmax 최대 설량 지점은 어떻게 해요? 몸 깊숙이 되죠. 이 뎁스예요, 뎁스고 이게 PDD잖아요. 몸 깊숙한 곳에 여기는 피부고 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PDD가 증가하면은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PDD가 Dmax가 증가하고 PDD도 증가한다. 대신에 피부 선량은 감소한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사야는 어때요? 조사야가 커질수록 조사야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PDD가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조사야 커지면은 조사야 작을 때는 이 콜리메이터의 단면적에서 작용하는 이 산란성들이 작아요. 근데 조사야 커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 부딪히는 산란성들이 많이 발생돼서 추가적으로 PDD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요거에 따라서 지금 그래프가 여기만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기만 달라지잖아요. 여기만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Dmax는 동일하고 그죠? 여기 피부 선량도 동일한데 어느 일정 깊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SD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는 동일하잖아요. 그죠? 에너지는 동일하고 SSD만 변형이 됐을 때는 동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SSD가 증가했을 때는 이렇게 SSD가 증가했을 때는 PDD가 증가하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거리 역자성 법칙에 의해서 좀 약한 것들이 먼저 걸러지기 때문에 평균 에너지가 올라가요. 평균 에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PDD는 퍼센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SD가 커질수록 PDD도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야 커질수록 PDD는 작아진다. 아니죠? SSD가 커질수록 PDD는 작아진다. 아니죠? 에너지가 커질수록 PDD는 아니고 에너지가 커질수록 피부 선량은 작아진다. 맞고 에너지가 커질수록 최대 선량은 깊어진다. 그죠? 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그리고 기본 이론을 알면서 이걸 문제를 풀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너지와 측방산량 간의 관계는 작다. 이게 지금 고에너지 등산량 분포 곡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고에너지의 특징, 전방산량이 강하다. 그 저에너지의 경우 KB 에너지의 저에너지의 경우에는 측방으로 산란이 강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조사야고 저에너지일수록 옆으로 가는 측방 산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에너지부터는 전방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너지에 따라서 측방 산란 관계는 작아지니까 에너지가 커질수록 측방 산란 작아진다. 고에너지 특징 이 KB고 여기가 메가볼테이지 등설령 보곡선입니다. 조사의 끝부분에서 그 산량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5 곱하기 5 조사야를 방사선을 이렇게 쏜 거예요. 방사선을 이렇게 쐈는데 조사야의 끝이 뭐냐면 이 조사의 끝이 이렇게 쭉 이으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평탄한데 이 끝은 급격하게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사야 밖의 산량은 전방 산란에 의해 일어난다. 조사야 밖의 산란이 뭐냐면은 이 조사야 밖의 산란 요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측방 산란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커질수록 최대 선량 표면으로 올라간다. 에너지가 커질수록 최대 선량 빌드업 현상에 의해서 Dmax는 심부로 내려가요. 지금 보시면 Dmax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점점 에너지가 넣어질수록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90%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피부 선량은 내려가고 Dmax는 더 깊어지겠죠? 이게 고에너지 X선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고에너지 특징을 외우고 오셔야 돼요. 저에너지는 전방산란이 아니고 측방산란이 크다. 그래서 요걸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그 0.5 여기가 지금 1cm잖아요. 1cm니까 0.5 정도의 가인데 대략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는 1cm 딱 걸쳐 있고 여기는 어때요? 2.5, 2.5, 2.5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최대 선량 지점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고에너지 X선의 최대 선량 지점을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코발트 60에 0.5고 그 다음에 4, 6, 8, 10 이렇게 있어가지고 4분의 1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2, 2.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4분의 1로 나눠서 하면은 4메가볼테이지는 1이고 6은 1.5, 8, 2, 12.5 그 다음에 어떻게 15, 20, 30 메가볼테이지는 3, 4, 5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은 얘가 어떤 에너지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5니까 여기 10, 그 다음에 여기는 1cm니까 4, 그 다음에 여기는 0.5였으니까 코발트 60 걔네들의 등설령 곡선이다.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 형태로 벌어지는 거는 KV 에너지다. 요거까지 맞추기는 힘들죠. 예. A와 비교한
B와 비교한 A 특징. 일단은 A, B 딱 봤을 때 뭐 나와야 되죠. 이건 광자선, 이건 전자선. 왜냐면은 일정 깊이 이후에 아무 설량이 없잖아요, 그죠? 그 고에너지 X선의 경우에는 투과력이 세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고요. 요 특징을 보시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A의 특징, 광자선의 특징, 광자선의 특징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전자선에 비해서 투과력이 크죠. 용적 설량도 이 용적의 설량도 크고 얘는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용적 설량이 크죠, 그죠? 측방산란은 어때요? 전자선은 측방산란이 많은데 고에너지 X선은 측방산란이 적죠. 전방산란이 많다 그랬죠. 신부설량, 신부의 설량은 고에너지 X선이 많죠. 표재성 종양 치료는 전자선이 더 유리하죠. 답은 용적 설량이 크다입니다. 영상의 고정기구, 지금 이렇게 바람을 뺀 거예요. 바람을 빼서 호흡에 의한 그 종양의 움직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바디픽스와 이 바람 빼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복부 압박을 이용해서 종양을 줄이기 위해서, 종양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호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위는 폐 또는 간암, 상복부암 되겠죠. 그래서 폐암입니다. 보통 이런 거는 SBRT 할 때 사용하는 고정기구예요. 그림의 설명을 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고정기구를 사용하고 종양의 크기가 작고, 그죠? 종양의 크기가 작고 고설량을 집중해서 치료하는 방식. 여긴 렁이고 여긴 또 어때요? 간이죠. 예, 주로 이런 종양의 치료를 많이 합니다. 전자선 아니죠. 전자선 SBRT는 X선, 고에너지 X선을 합니다. 토모테라피 방사선 치료는 아닙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V맷 형태로 이렇게 철길이 있는 것은 선형 가속기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토모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프 아크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회전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방향 아니고 역방향이고 세기 필터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 개 아크를 사용한 SBRT 치료이다. 이게 답입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 이게 지금 빔 산란판이 이렇게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롱 SSD 멀리 있어야 돼요. 환자가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몸을 구부리거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빔 산란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이게 일단 TBI냐 TSEI냐부터 구분해야 되겠죠. 자세 보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전자선 치료, 피부에 전자선을 하려고 하면은 만세를 해야지 피부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일단은 그렇게 되고, 피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몸에 모세혈관에다가 산란선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피부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고 피부 쪽에 설량을 많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조직 등가 물질을 이용하고 재는 게 아니고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부위를 차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피부 설량을 올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예, 맞죠. 고설량률로 치료한다. 저설량률로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폐 쪽에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설량률로 한다 그랬죠. 그럼 고인지 저인지 왜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자선의 경우에는 6방향으로 2번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걔는 고설량률로 치료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에 대한 설명 뭐예요? 이거 딱 보시면은 이거 조직 보상 영업판이구나. 왜 사용해요? TBI에서 이 배꼽이 기준인데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흉부가 아니고 배꼽이라고 했죠. 흉부는 공기가 많으니까. 그죠? 조직 등가 물질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조직이 아니고 그 금속으로 제작합니다. 특정 부위 차폐를 하는 게 아니고 차폐가 아니죠. 이거는 감액을 위해서 사용해 주는 겁니다. 피부 설량을 감소시키기에 사용하는 것은 산란판이고 두께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두께별 차이는 몇 프로? 10% 이내가 되도록. 자, 이거 딱 보시면 이제 자꾸 T를 이렇게 TSEI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에너지 X선이 아니죠. 전자선, 피부 쪽이니까, 피부니까 전자선. SS100이 아니고 롱 SSD법을 씁니다. 3에서 5m의 롱 SSD 컴펜세이터 사용하는 건 TBI죠. X선 오염을 고려한다. 맞죠? X선 오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부에는 전자선에 의해서 제동방사선이 발생되고 그게 센터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나눠서 해서 이 복부 쪽에 X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답이죠. 그 다음에 두정부 발바닥 회원부는 차폐하는 게 아니고 추가 조사한다.
안 들어가잖아. 지금 발바닥 안 들어가잖아. 머리 쪽 안 들어가고 여기 사이에도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추가 조사한다. 그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각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세, 겨드랑이를 들었어요. 여기 피부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선량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TLD나 OSLD, 그 다음에 머스펫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전자선 치료 기법이다. 맞죠? 전신 조사이므로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 아니죠. 발바닥이랑 머리 쪽, 그 다음에 서해부 해야 된다. 치료계 최저 선량률. 바쁜데 6방향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최저 선량률로 해요. 빨리빨리 해야죠. 고 선량률. 허파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폐한다. 허파의 장애를 허파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선으로 치료하는 거죠. 전자선으로 치료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치료 대상은 전신에 파져 있는 균상식 육종이다. 맞습니다. 예. 그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TSEI죠. 강자선 아니고 X선 아니고 전자선. 백혈병이 아니고 이건 TBI니까 그죠? 피부 쪽 질환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거고, 선량률 이거는 TBI. X오염 방지 위해 듀얼 필드를 사용한다. 이게 답이죠. 전신의 처방선의 10% 이내 균등한 선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의 유형이 뭐냐면은, 하나는 치료 계획 영상이다. 그리고 한쪽은 뭐냐면은 치료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IGRT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엘그램이 될 수도 있고 EPID 영상이 될 수도 있고 CBCT가 될 수 있고 뭐 OBI 2D 영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개념이 문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거 딱 봐도 그림이 흐릿하죠. 이건 뭐예요? 빔즈 뷰. 그래서 MLC가 이렇게 있고 차폐하는 부위 나오고 센터 있고 주변 해부학적 구조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A는 방사선 치료 장치도 아니죠. 치료 장치 아니고 치료 계획을 한 거예요. 3D로. B는 CBCT 촬영이다. 딱 봐도 지금 CT 영상이 아니잖아요. 라테랄 그죠? 라테랄 영상이기 때문에 이건 CBCT가 아니다. 2D 영상이다. 그죠? A, B 모두 KB 에너지다. KB 에너지다. 맞아요? 아니에요? 얘는 지금 치료 조사야잖아요. 치료 선속에서 찍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치료 방향이잖아요. 이 치료 방향인데 이 치료 방향대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LC 모양도 투사해서 이건 투사한 거예요. 찍어서 나온 게 아니고 투사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넓게 화면을 열어서 한번 딱 찍고 요거는 시스템적으로 구현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EPID 또는 엘그램 영상이다. 요 두 개 차이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EPID 영상일 확률이 높죠. 왜냐면은 엘그램의 경우에는 무조건 2D 이중 촬영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중 촬영. 엘그램의 경우. 근데 EPID는 한 번 찍거나 아니면 조사해야만 나오게 해요. 조사해야만 나온다는 게 이런 뜻이거든요. 치료 계획이에요. 치료 계획 영상이고 요거를 이제 실제 치료실에서 치료 선속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만 나온 주변에 해박적 구조가 없죠. 이렇게 나온 거는 EPID예요. 이렇게 한번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찍거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치료 후에 촬영하는 게 아니고 치료 전에 촬영해서 맞는지 확인하겠죠. A는 광전 효과 영역 에너지다. A는 CT 이미지를 재구성한 빔즈 아이브이기 때문에 광전 효과 영역이다. 맞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는 이게 지금 이중 촬영된 거죠. 이중 촬영.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계획 영상이고 요거는 치료 전에 찍은 치료 선속을 이용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EPID거나 엘그램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 두 개 모르거나 상관없어요. 이거는 상관없고 이건 지금 엘그램을 이용해서 이중 촬영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찍었으니까 여기 검게 나오고 넓게 한 번 더 찍었으니까 우리가 차폐하는 영역도 알 수 있고 주변의 해박적 구조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질은 떨어지고 그죠? 얘는 치료 계획 영상인데 2D를 이용한 영상이에요. 보면은 이런 고래 조직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 2D 평면 이미지고 여기에 지금 와이어 형태가 조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 MLC 모양은 치료 계획을 통해서 투사시킨 거예요. 투사시킨 영상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B는 이중 촬영된 영상이다. 맞죠? 이중 촬영된 영상 맞습니다. 사용된 에너지는 A가 크다. A는 KB, MV.
A는 치료기기다. A는 치료 계획장 2D 시뮬레이터니까 A는 치료 확인용 영상은 요게 치료 확인용 영상이고, B는 커스텀 블록 사용했다. 지금 MLC 모양이 이렇게 계단 형태로 돼 있죠. 커스텀 블록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MLC가 적용된 영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A는 MV의 에너지다. 아니죠. KB죠. A는 광전 효과 영역 에너지다. 맞습니다. 요거는 컴퓨터. B는 설령 이건 설령 부품을 확인할 수가 없죠. 2D 영상이니까. B는 1회 촬영한 영상이다. 2회 촬영한 영상이다. A는 선형 가속기를 이용한 게 아니고 2D 심 영상입니다. 그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치료용 센sor을 사용한다. A는 치료용 센sor이 아니고 치료용 센sor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면은 EPID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 얘는 CBCT를 찍거나 아니면은 단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A, B 모두 메가볼테이지를 사용한다. 아니죠. 여기는 메가볼테이지 치료 선속이니까 얘는 IGRT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KB, 영상의 질이 좋기 때문에 KB가 사용하는 겁니다. A는 치료 조사의 영상과 자폐물을 볼 수가 있다. A는 우리가 자폐물을 보고 조사의 영상을 보려고 그러면은 치료 방향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치료 방향이어야지 자폐물도 보고, 그다음에 치료 조사야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가 해당되는 겁니다. B 장치를 이용해 획득한 영상 DR을, B가 이건 아니죠. 이건 2D나 CT 심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DRR이죠. 그다음에 B 장치는 컴퓨터 효과 영역을 이용한다. B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데, B는 컴퓨터이 아니고 컴퓨터 효과가 맞죠? 컴퓨터. 네. 컴퓨터. 이게 답이네. 자, 그러면은 다 답이 다른 거니까, 그죠? 예, 이게 답이죠. 그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메가볼테이지 X선 KB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여러 번 풀어보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B는 메가볼테이지와 D는 CBCT용 디테일. D가 CBCT용. 여기가 빔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빔이 나가는 게 콘빔이에요. 콘빔으로 나가는데 이거를 한 바퀴 돌리면 CT와 동일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BCT용 디텍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라테랄 방향으로 놓고 영상을 한번 찍으면은 라테랄 방향의 정지 영상도 나오겠죠. 그럼 2D 영상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바퀴 돌리면 3D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OBI가. D 마찬가지로 치료 조사형 확인용 디텍터는 요게 치료 조사형 확인용 디텍터죠. 그래서 IMRT를 위한 장치가 아니고 IGRT를 이용한 장치다. 그래서 그림의 기법을 옳은 것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날개 OBI 영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IGRT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2D예요. 2D로 찍은 거고 정지 영상을 찍은 거고, 요거는 3D 한 바퀴 돌려서 찍었을 때 콤빔 CT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연히 다르죠. 얘랑 다르잖아요. 얘는 라테랄 방향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치료 계획형 찍었던 영상, 그 다음에 요게 그날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잘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은 KB를 이용한 모의 치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화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 CBCT나 라테랄 방향 찍는 영상들은.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봤을 때도 여기 화질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 치료 계획용 모의 치료 CT를 이용해서 촬영한 거고, 여기는 그날 찍은 CBCT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치료하는 방식 IGRT. 영상의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VMAT으로 지금 원아크, 투아크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스텝 앤 슛 방식이 아니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MLC가 움직이는 거예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MLC가 미닫이 문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걸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웨지나 컴pen세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3D CRT에 비해서 용적 선량이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D CRT나 IMRT에 비해서 VMAT은 360도 돌아가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적 선량이 높아집니다. 단점이죠. 여러 개의 종양 치료를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종양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떨어진 것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것도 다 치료할 수 있는데,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치료를 못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MRT에 비해서 치료 시간이 짧다. 그렇죠. IMRT는 여기 멈춰서 드드드드드 치료 들어가고, 여기도 드드드드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VMAT은 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시간이 짧은 거죠. 아시겠죠?
여러 개의 종양 치료는 못한다가 아니고 여러 개 조사야 내에 여러 개 있는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데 토모테라피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치료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같은 치료의 특징 딱 보자마자 그냥 전자선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신부종양 치료 아니죠. 신부종양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고에너지 X선이 들어가지 이거는 신부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가 커질수록 용적 설량이 작아진다. 에너지가 커질수록 범위가 어떻게 해요? 넓어지잖아요. 그죠? 용적 설량이 커집니다. 에너지가 커질수록 X선 오염이 에너지가 커질수록 X선 오염 여기 이게 X선 오염이에요. 퍼지는 거죠. 에너지 커질수록 X선 오염이 커진다. 예, 답이죠. 80% 치료 유효 깊이는 에너지의 3분의 1이죠. 예, 조직 밀도의 영향이 작다. 조직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뼈가 있으면 이렇게 잘 못 들어가요. 잘 못 들어가고 공기가 있으면 더 잘 들어가고 조직이 이렇게 공기 뼈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전자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등소량 분포가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조직 밀도의 영향이 크다. 네. 빨간색 화살표 위치는 보시면은 빨간색이 여기가 뭐냐면은 종양이 들어왔을 때 빔 온 한 거예요. 종양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오프돼 있다가 목적한 곳에 종양이 오면은 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들여 마셨을 때는 불안정하고요. 내셨을 때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일 때 방사선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지금 오프돼 있잖아요. 들여 마셨기 때문에 종양이 내려와서 여기서는 빔 오프 이게 게이팅 치료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들여 마셨을 때, 내셨을 때, 안정돼 있을 때, 여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화살표 위치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간 거잖아. 오프잖아. 오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 B구나. 호흡이 높은, 치료하면 안 되는 위치구나. 이렇게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 얘기했죠? 이거 뭐예요? RPM에서 반사체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호흡에 관련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호흡이 불안정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호흡이 안정되어 있는 환자인데 호흡에 의해서 종양이 움직이는 곳에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불안정하면 안 돼요. 통화테라피는 호흡동조 치료가 사실상 되긴 하는데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호흡이 불안정해도 치료가 가능하다 아니죠. 우리 치료 계획했을 때 이렇게 호흡이었는데 만약에 실제 그날 치료하는 날 이랬다 그러면은 치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대로 치료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D 방사선 치료가 아니고 4D 방사선 치료하는 거죠. 호흡 위상의 선택에 따라 치료 시간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위상을 선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호흡의 위상의 선택과 치료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 맞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프레스라고 해가지고 배를 눌러요. 누르면은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약해지겠죠. 약해지니까 타이밍은 아주 좋아요. 효율도 좋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마진은 커지죠. 만약에 브레스 크게 들여 마신 상태 멈출 때만 방사선이 조사되게 한다. 크게 들여 마시고 멈출 때만 방사선이 조사된다. 브레스 홀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빔 타임이 아주 짧아지고 빔이 타임이 길어지죠. 왜냐면은 계속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게이팅 어느 일정 주기에 왔을 때만 방사선 조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트래킹은 뭐냐면은 종양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종양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면서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그럴 때는 계속 따라가면서 치료하고 있고 종양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사선 조사야가 작아지고 그렇게 효율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마진도 작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상 선택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 시간이 달라진다 이 의미입니다. 방사선 치료 기법과 사용된 에너지 신부 설령 곡선이 오는 것은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 이렇게 한번 들어간 거예요. 뒤쪽에 설령이 없죠? 이거 양성자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 설령이 많고 여기 설령이 많죠? 대양 이문조사예요. 빨간색 영역 보시면 전체적으로 설령이 많이 들어갔죠? 대양 이문조사 광자선. 자, 그래서 이거는 양성자선 그래프를 고르는 거니까 브래그 피크가 있는 다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X선 그래프를 해야 되는데 X선 피부 설령 낮고 최대 설령 일정 깊이 있고 쭉 감소되는 형태 이거고 전자선은 이게 지금 가가 전자선이겠죠? 그래서 B는 다 80% 등설령 분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80% 제시해 주는데 여기가 5cm잖아요. 그러면 유효 비중 80%는 전자산 에너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5 곱하기 3은 15가 에너지인 거죠. 이 등설량 분포의 에너지는. 그런데 이 15를 쓰면은 지금 여기가 종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는 뭐예요? 정상 조직이잖아요. 여기가 정상 조직, 이만큼이 정상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1cm, 2cm가 있으니까 이 2cm를 위로 올려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두께가 2cm인 보루스를 사용해줘야지 등살분포각선이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사이버나이프죠. 에너지 6메가볼테이지 X선. 얘는 양성자 치료기. 토모테라피죠. 6메가볼테이지 광자선. 이거는 뭐예요? 문 닫혀 있죠. 코발트. 이건 뭐예요? 전자선 콘. 요거는 수술 중조사 전자선 콘.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B는 피부 설령 낮고 최대 설령 안쪽에 있는 X선. 이거는 C는 브래그 피크 양성자선. 중입자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꼬리가 좀 이렇게 있겠죠. 얘는 없으니까 양성자선. 그리고 이게 브래그 피크를 펼쳐놓은 SOBP. 그 다음에 이게 전자선 피부 설령 높고 일정 깊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X선 오요. 그러니까 3번, 4번이 A, 코발트 60 광자선이기 때문에 B,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설량 그래프. 상대설량 그래프는 에너지 차이 폭이 크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게 생겼지만 전자선 어느 일정 깊이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X선, 그죠? 저에너지, 이건 저에너지 X선을 뜻합니다. 코발트 60은 이런 식. 코발트 60이 기준이 되는 방사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가 X선. 이거는 양성자선, 이거는 SOBP 된 양성자선.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